안녕하세요. 추상대수학 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수적 확대체와 관련된 논의들을 할 것인데요. 가장 먼저 대수적 확대체의 뜻과 관련 성질들을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리뷰해 보면요. 먼저 확대체의 정의와 기본적인 성질들을 했었죠. 나에게 지금 체 F가 있고요. 그 체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체를 확대체라고 했었죠. 확대체. 다시 말하자면 집합에 의한 포함관계일 뿐만 아니라 이에도 사칙연산이 자연스러운 그런 집합입니다. 두 번째는 확대체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차원이 유한인 경우를 유한차원 확대체라고 얘기를 했었죠. 유한차원 확대체인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난 성질이 있었어요. 다음과 같이 E가 F의 확대체고요. 다시 K가 E의 확대체였어요. 그러면 이들 모두 다 벡터 공간으로서 먼저 의미가 있었었죠. 그래서 만약에 K가 F2에서 유한차원 확대체면 그러면 이 K는 벡터 스페이스로 이해했을 때 이 F2에서 어떤 유한계의 기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기저를 찾는 요령이었었는데요. 정확하게 차원 정리라고 해서 만약에 K가 F2에서 유한차원 확대체면 그러면 이 벡터 공간의 차원은 다름 아니라 중간에 있는 것을 건너가면서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 이때 조심할 거는 저희가 K의 F2에서의 실제로 기저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사이사이에 있는 기저들을 곱하는 거였습니다. 즉, K가 먼저 E 위에서요. 다음과 같이 베타 J들로 생성된다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기저입니다. 그리고 다시 E가 F2에서 알파 I들이라는 기저로 생성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K는 정확히 F 위에서 어떤 기저들로 생성되냐면 알파 I와 베타 J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기저입니다. 바로 이 말이 알파 I와 베타 J를 곱하는 횟수니까 정확하게 차원 정리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벡터 스페이스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에서는 모두 다 곱셈 연산이 잘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체의 곱셈의 성질 때문에 성립하는 사실들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대수적 확대체의 뜻과 성질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대수적 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기하다항식과의 관계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대수적 확대체를 정의하면요. 대수적 확대체는 algebraic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예. 만약에 나에게 확대체가 있고요. 확대체 안에 어떤 원소 알파가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F2의 어떤 다항 방정식인데, 물론 0이 아닌 다항식입니다. 이거의 근이 될 때, 그때 이 알파를 F2에서의 대수적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algebraic element 혹은 number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알파 E 안에 있는 임의 원소 알파에 대해 성립하면 즉 말하자면 각각의 알파에 따라서 어떤 F2의 다항식이 있게 되면 그럴 때 이 E를 F2에서의 대수적 확대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algebraic extension이라고 하고요. 줄여가지고 보통 이렇게 쓰겠습니다. 예, 물론 만약에 이 다음과 같은 확대체가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원소 중에도 특별히 F 안에 있는 원소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알파라고 쓰면요. 그때는 1차 다항식을 생각하게 되면 이 1차 다항식은 뭐예요?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되죠. 따라서 F 안에 있는 원소는
그 자체로서 대수적 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이러한 형태로 1차식으로 분해시키는 것이 최종의 골입니다. 예. 먼저 간단한 성질을 하나 알아보면요. 앞에서 배웠었던 유한학대체는 항상 대수적 학대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한학대체가 이렇게 있고요. finite extension이 있을 때 그것은 algebraic extension 안에 포함 관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예, 한번 증명을 해보면요. 이렇게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임의의 원소를 가지고 와요. 알파를 이 안에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알파를 근으로 하는 f 위의 다항식을 만들어낼 건데요. 유한학대체의 성질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집합 S를 생각하겠습니다. 1 알파 알파 제곱에 알파의 차원만큼 차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은 F2의 벡터 스페이스로서의 차원을 뜻하겠습니다. 이게 유한학대체니까 유한값이겠죠.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발은 만약에 이 S 안에 있는 두 원소가요. 알파 i와 알파 j요. 물론 i하고 j하고 다릅니다. 0도 허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만약에 같다면 그러면 fx를 x의 i승 마이너스 x의 j승으로 두게 되면 그럼 0 다항식이 아니죠. 예. 그런데 f 알파는 정의로부터 0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알파가 algebraic 대수적 숫자입니다. 어디에서? over f에서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임의의 i하고 j하고 다르면 그러면 알파를 i번 거듭 제곱한 것과 알파를 j번 거듭 제곱한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출발했던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소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E가 F 위에서 차원이 얼마였었냐면 M이었었죠. 그런데 집합의 원소 개수가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면 정확하게 S는 1차 종속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S 안에 있는 원소들을 1차 종속이니까 어떤 AI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F 안에. 물론 이때 AI는 동시에 0은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such that 하기를 이런 게 있게 되죠. A0 더하기 A1 알파, A2 알파 제곱, AM 알파의 M이 0이 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선형대수학이죠. 이 부분은. 따라서 이 얘기는 내가 만약에 레타기를 fx를 위에서 선언했던 저 식을 보고 이렇게 다항식을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즉 AI들을 개수로 하는 다항식을 정의하면 그러면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다. 즉 F알파는 0이라고 하죠. 물론 이때 이 AI가 동시에 0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fx는 0 다항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알파는 algebraic over F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유한차원 학대체면은 항상 대수적 학대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F 위의 다항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더라. 이제부터 그 바로 다항방정식을 되도록이면 효율적인 걸로 고르려고 합니다. 예제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복소수가 있어요. A 플러스 BI예요. I는 허수단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복소수는 R 위에서 대수적이랍니다. 확인해 보면 방정식을 하나 구성하면 되겠죠. 얘를 근으로 하는 걸로요. 근데 우리가 비에타 공식, 근계수화의 공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해 주면 될 겁니다. 그럼 명백히 F의 A 플러스 BI는 0이 되겠죠. 물론 이때
개수가 동시에 0이 되는 상황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방정식 자체가 뭐라고요? 0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는 거는 복수수 a 플러스 bi는 알제브레이크이 됩니다. 어디 위에서? 오버 r 위에서요. 실수체 r 위에서 알제브레이크이 되겠죠. 예, 물론 이 경우에요. 이 특징이 뭐냐면 a 플러스 bi가 얘의 근이기도 하지만 뭐냐? a 마이너스 bi도 이것의 근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a 플러스 bi가 근이기도 하지만 a 마이너스 bi도 근이니까요. a 플러스 bi도 뭐 어디에서? r 위에서 알제브레이크이고 a 마이너스 bi도 r 위에서 알제브레이크라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 알파가 대수적 수일 때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다항식을 골라낼 수 있는지 근이 되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를 하나 정의하면요. 단위원이 있는 가완 안에서요. 만약에 다항식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심플리 모닉 다항식, 모닉 폴리노미얼이라고 용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명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만약에 f 위에 확대체 e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원소가 있어요. 이게 대수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근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뭐요? 최소 차수의 기하 다항식이 있답니다. 예, 바로 이 px가 그리고 그것이 유일하게 존재한답니다. 이때 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px를 어떻게 쓰냐면 기하 irreducible의 철자를 가지고 와서 ILL 알파 F라고 씁니다. 그리고 그때 이 대수적수 알파의 기하다항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차수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요. 차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미니멀의 약자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저는 기하성을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먼저 존재성인데요. 이러한 소위 말하는 기하 다항식이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나가 보겠습니다. 예, 먼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바가 이 알파가 이 안에 있고 얘가 알제브레이크이잖아요. 알제브레이크 오버 F에서 F는 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다항식이 있어요. fx인데 0다항식이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따라서 내가 알파를 근으로 하는 모든 다항식을 렛 해보겠습니다. s를요. 그러면 지금 이런 다항식 하나는 있잖아요. 물론 0다항식이 아니죠. 따라서 S는 공집합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S는 사실은 다항식환에서 아이디얼도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 안에 이 S 안에 있는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뺄셈을 해보면 F 알파 빼기 G2 알파는 둘 다 근이니까 얘도 근이 되겠죠. 두 번째 임의의 RX를 다항식을 가져와서 곱해도 어때요? 여전히 R 알파, G 알파는 얼마예요? 0이 되죠. 따라서 얘는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이 F가 체잖아요. 그래서 체를 개수로 하는 다항식 화는 그러면서 나눗셈 정리가 있어가지고 유클리드 도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ED면 PID였었죠. 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 내릴 수 있죠. S는 어떤 PX라는 다항식으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존재성은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일성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S가 PX
QX로 써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죠? PX하고 QX는 동반원 관계죠. 다시 말하자면 PX는 상수배의 QX꼴로 써지겠죠. C가 0이 아닌 최한의 원소로서요. 그렇다면은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이 모닉당식으로 얘를 선택합시다. 그러니까 PQ를 만약에 모닉인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이디얼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를 나뉘어 버리면 되니까요. 모닉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서도 동반원 관계인데 여기서 모닉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최고차항이 1이에요. 요거의 최고차항도 1이에요. 그러면 C가 얼마예요? C는 정확히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성되는 집합 X의 생성원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끝으로 이 PX가 이제 기하인 걸 한번 확인을 해줘야겠죠. 만약에 if not PX가 SX, TX로 곱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러면 P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S알파, T알파가 될 거예요. 근데 P알파는 0이었으니까 S 안에 있으니까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지금 뭐예요? E가 채니까 S알파 또는 T알파가 0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역이니까 그런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SX or TX가 S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기하이 아닌 가약이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차수가 어때요? 디그리가 뭐보다 작아요? 디그리 오버 PX보다 작죠. 즉 다시 말하자면 모순이 되는 거죠. 차수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어떤 SX는 차수를 보시면 여기 집합으로서 쓰면 PX 곱하기 say SX 따위로 쓸 수 있잖아요. SX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차수가 뭐보다는 작아요. 뭐보다 작지 않아요. PX의 차수는 작지 않죠. 따라서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찾은 우리가 알파를 근으로 하는 최소 차수의 기하학당식이고 모닉인 게 유일하게 존재한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알파를 근으로 사실은 다른 정리를 하나 만들면 되는데요. 알파를 근으로 하는 임의의 다항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까 찾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하학당식. 요거의 배수가 된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 정확하게 say S라는 집합을 그렇게 정의했었죠. GX들인데 such that 알파가 0인 것들로 정의했으니까 여기에 GX가 들어가죠. 그런데 S는 PX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이니까요. GX는 PX 곱하기 덤띵으로 써지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PX는 GX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약원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예, 기본적인 정리들 중에서요. 이 다음 조음 정리는 자주 쓰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때도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확대체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K는 E 위에, E는 F 위에 있는데 K 안에서 대수적 원소를 하나 꺼내요. 그랬을 때 이 say V라는 원소는 E 위에서도 쳐다볼 수 있고 F 위에서도 쳐다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let 하기를 F 위에서 쳐다본 기하학당식을 다음과 같이 PX라고 하고요. E 위에서 쳐다본 기하학당식을 say Q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바는 뭐라고 했냐면 QX는 PX의 뭐라고 하나요? 약수가 된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체가 더 확장되어 나가면 그러면 기하학당식의 뭐요? 형태는 더 간단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실제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매우 간단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PX라는 이 다항식은요. F 위에서 있는 다항식인데요. F가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다항식으로 읽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PV는 0이죠. 예. 그러니까 앞에서 했듯이 도움 정리에 의해서 따라서 뭐다? 이 위에서 본 기하 다항식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QX는 PX의 약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걸 읽으면 야의 차수랑 야의 차수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커요? 뒤에 게 더 크죠?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만약에 이 위에서 읽었던 기하 다항식이 실제로 그냥 F 위에 있는 다항식이에요. 개수들이 다 F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기하 다항식은 똑같대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쪽 배수 관계를 증명하면 되겠죠. 먼저 관찰할 게 지금 우리가 가정에 의해서 이 위에서의 기하 다항식이 F 안에 있었잖아요. 그쵸, 가정이죠. 뿐만 아니라 V는 F의 근이기도 하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F 위에서 쳐다보게 되면 이 다항식은 소위 말해 앞 도움 정리에서 이 GX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GX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F 위의 기하 다항식의 배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성립해요. 근데 1번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요게 성립하죠. 따라서 뭐다? 두 개는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죠? 모닉 다항식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동반원 관계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같은 거더라. 예. 오늘 강의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배운 얘기들이 여기를 겨냥해서 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E가 F 위에 뭐예요? 확대체고요. 알파는 F 위에서 뭐예요? 대수적인 수래요. 그랬을 때 앞서 우리가 지난 주차에서 논의했던 것들 중에는 F알파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들? 이 F 위의 다항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것들이죠.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이 F알파는 E의 부분체랍니다. 예.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게 뭐였죠? 정역의 분수체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실제로 이게 부분체랍니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푸사이 함수를 정의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알파를 대입하는 사상. 그래서 알파 대입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환준동형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1동형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 커널을 산수해 보면 이건 PX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사실 알고 보니 위로의 사상이랍니다. 따라서 제1동형 정리에 의해서 왼쪽의 상화는 점에서 공역이 치역이니까 알파와 동형이랍니다. 천천히 한번 되뇌어서 증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F알파 안에 있는 원소들은 어떤 것들이죠? 유리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결과가 유리식이니까 뭐예요? 사칙 연산을 해도 여전히 유리식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 F알파는 이미 뭐예요? 체이죠. 맞죠? 뿐만 아니라 포함 관계에 의해서 E가 알파를 이미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알파로 만든 다항식들의 사칙 연산과 들로 만들어진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겠죠. 따라서 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푸사이가 환준동형 사상인 건데요. 그거는 푸사이 함수의 정의를 보면 알파를 대입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항식 두 개를 더하거나 곱해서 알파를 대입하는 이 행위는 정확하게 어떤 거랑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요지는 그겁니다. 이것을 산수해가지고 더하는 건데 더해서 산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이 x에다가 알파를 넣은 거고요. x에다가 베타를 넣은 게 되겠죠. 그러므로 푸사이는 환준동형 사상입니다. 이 파트가 그러니까 비자명한 건데요. 근데 우리의 과거 경험에 의존해 보면 항상 이렇게 대입 사상들은 연산을 보존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증명으로서 인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대입 사상의 커널이 집합 S랍니다. 그건 여기에 최 항등원 0,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을 생각해 보면 이 함수값이 0이 될 때니까 정확히 그게 뭘 뜻하죠? 앞에서 정의했었던 S였죠. 따라서 이
커널 오브 psi는 정확하게 앞에서 말했던 s요. 그러니까 뭐죠? 알파를 근으로 하면서 차수가 최소이면서 기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니까 우리 기호상 px는 irreducible alpha of 예요. 맞죠? 따라서 두 번째, 첫 번째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px가 우리가 기하당식인 것까지 확인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 다뤄봤던 대로 이게 기하이면 정확하게 어떻게 했었죠? ED인 경우에는 다 일치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PID인 경우에는 컨셉이 다 일치하죠. 뭐냐면 이것이 뭐였죠? 소아이디얼이자 극대 아이디얼이었어요. 이게 극대 아이디얼이면 상환은 뭐였죠? 체였죠. 따라서 이게 일단 체입니다. 두 번째, 제일 동형 정리를 작동시키면요. 다음과 같은 등식이 있어요. 여기서의 이 등식은 정확하게 뭐죠? 대응관계 이런 거죠. fx의 p of x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의 f 알파를 생각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 오브 알파는 단순히 이렇게 fx에다가 그러니까 f의 다항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진짜 알파를 대입한 것처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알고 보면 제일 동형 정리가 말해주는 건 야는 야라 동형이니까 지금 이렇게 쓴 게 뭐라고요? 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제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주요 사안은 뭐냐면요. 바로 요 이미지가 요건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야인데 집합적으로 이게 알고 봤더니만 치역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F의 죄송합니다. 공역 전체가요. 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이쪽 포함과 관계는 자명하고요. 반대쪽으로 S알파 나누기 T알파 꼴이 F알파 안에 있는 임의 원소겠죠. 그랬을 때 지금 T의 알파는 명백히 다항식이기 때문에 F에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확인한 바가 얘가 체를 이룬다고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T알파 분의 1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또한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S알파는 물론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1오버 T알파도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F알파는 체를 이루고 있으니 당연히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겠죠. 따라서 야 곱하기 T알파가 알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포함관계가 어떻다? 이 F의 유리식들로 만들어진 것들은 알고 보면 뭐로 돼 있다? F 알파랑 같은 게 되더라 라고 해서 증명을 완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부분이라서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리마크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제일 동형 정리에서 나오는 요 psi 함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표준 사형사상에서 나오는 요 함수 원래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요게 psi였었고요. 표준 사형사상이 있을 때 요때 요걸 한번 유념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원소를 대입사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제일 특징적인 게 사실은 x라는 다항식이 어떻게 되는 함수값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근데 여기 x라는 함수는 psi로 보내보면 정확하게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는 거죠. 따라서 제일 동형 정리에서 나오는 psi 바는 상환해서 x 플러스 px는 정확하게 알파로 대응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는 어떻냐? 상수는 대입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 상수에 대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확인한 바가 야가 알파로 만들어지는 다항식들하고 동일시화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것이 분수식들이 있기 때문에 범주가 훨씬 넓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것이 전부 다항식들로만 써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F알파는
뭐냐면 F의 원소하고 알파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사칙 연산의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도 여기 있고요. 알파 플러스 1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알파 플러스 1분의 1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게 F 알파라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녀석이 알파의 다항식으로 리라이트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이 F 알파는 우리가 뭐였죠? 분수체 정도로 이해를 해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 자체로도 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알파를 포함하고 있는 것 중에서 최소의 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 차시 대수적 확대체의 정의와 성질, 그러니까 유한차원 확대체면 어떻다? 항상 대수적 확대체였었고요. 두 번째 했던 거는 대수적 수, 저희 말해서 어떤 다항 방정식이 근이 되면 그 다항 방정식의 근이 되는 방정식들 중에서 차수가 최소이고 뭐요? 기하기고 모닉인 것을 찾아서 그거에 관련된 성질도 해봤습니다. 끝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상황과의 관계성도 한번 살펴보면서 알파를 추가한 바로 그 체가 알고 보면 상황과 동형이라는 것도 증명을 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수적 숫자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좀 규명을 했었는데요. 대수적 숫자들에 대한 사칙 연산도 여전히 대수적 수라는 걸 확인할 거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를 추가해서 만들어진 확대체의 용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